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돌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섬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2026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는 2년 정도 지났지만 가끔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때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땐 그게 특별한 장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부모님과 단감동에 위치하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아마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이웃들과도 크게 교류가 없어서인지 그저 조용한 동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집에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던 시기였었죠. 저희 집은 1층이었고 제 방 창문을 열면 아파트 앞 작은 놀이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한날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쯤이었고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흰색 러닝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혼자 웃으면서 국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에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신기할 따름이었죠. 참고로 저는 현금 호송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를 처음 보고 난 뒤로는 저도 모르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밖을 볼 때마다 아저씨가 체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정해진 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컨디션 좋은 날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게 되었죠. 그러다 한 가지 신기한 루틴을 알게 된 건 그 아저씨를 목격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그 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새벽 4시에서 4시 반쯤 되면 천장에서 아주 미세하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바로 윗집 2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고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라 누구라도 충분히 넘길 정도의 소음이었죠. 그런데 그 소음이 났던 날에는 꼭 그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국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아저씨가 놀이터에 나온다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저씨가 저희 집 바로 위 2층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셨고 저 역시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라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미세한 소음 소리를 들었고 2층 아저씨가 체조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밖을 쳐다봤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저씨가 놀이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아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보통은 제가 볼 때쯤 막 체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런 평소 행동이 아니라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귀신에 홀려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만큼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아저씨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고 저도 일상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 한 아주머니를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게 됐고 짐이 무거워 보여서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고 이곳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새벽마다 체조를 하는 아저씨가 생각이 났고 저는 아주머니께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런 말을 꺼내셨죠. 총각, 괜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남의 일에 엮이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아주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도 조용히 집만 들어드리고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곳에 이사를 온 지 3달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제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게 되었죠. 그날은 모처럼 휴문 날이라 알람도 맞추지 않고 늦잠을 자려고 했었는데 오전 7시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고 저는 급히 커튼을 젖히고 밖을 쳐다봤더니 놀이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옆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는 상황이었죠.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 저는 놀이터 주변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 구급대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구급차 쪽으로 향했고 들것 위에는 사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것 위에 실려진 사람의 모습이 얼굴까지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이건 그분이 사망을 했다는 신호인 게 분명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열을 하고 있는 남자가 하나 보였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새벽마다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아저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 윗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 너무 충격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사람들 소리를 듣고 나가보셨는데 나중에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이고,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 그리고 그분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사시는 것 같던데. 네, 2층 주민이래요. 뭐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던데. 아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된 듯 싶었지만 며칠 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소문들이 퍼졌고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살던 그 아저씨는 새벽마다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거나 관계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폭행의 수위는 집안 물건을 던질 정도로 상당히 심한 편이었고 아내는 겁에 질려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했었죠. 2층 아저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나서 꼭 하는 행동이 새벽마다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은 아저씨가 체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급히 119를 불렀지만 이미 아내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었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아내의 몸에 남아있던 수십 개의 멍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저씨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새벽마다 들렸던 소리가 단순 층간소음이 아니라 아저씨가 아내를 폭행할 때 물건이 부딪히면서 났던 소리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저씨가 새벽마다 체조를 하던 루틴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매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이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긴 제 판단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저씨는 현재 상해치사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바로 윗집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기만 합니다. 요즘도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끔 창밖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 한가운데 꼭 그 아저씨가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체조를 하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